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주 새로운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물가 변동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물가 변동과 관련해서 민간공사의 물가 변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그 일면에 기사에 나왔거든요. 지면 일면. 건설소송 판결이 모 일간지에 일면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좀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물가 변동이란 게 뭐냐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 기간이라는 게 뭐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물가가 변동을 하고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때 주로 상승을 하죠. 주로 상승하는데 상승했을 때 그러면 그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광급공사와 민간공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물가 변동 부분입니다. 광급공사는 이제 물가 변동을 인정을 하는 식으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급공사에서는 물가 변동이 인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민간공사입니다.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약사항을 넣을 때 물가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약사항을 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은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무효화를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가지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 그동안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물가 변동에 대한 배제 특약을 유효하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건설 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나라마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건설 자재가 상당 부분이 수입 자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자재와 관련한 상승이 결국 물가 변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뭐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각 공사 현장마다 이 물가 변동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물가 변동에 대한 배제 특약을 유효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공사에서는 사실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보니까 물가 변동 특약을 배제한다 그래서 당연히 물가 상승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판결문은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냐면 일단은 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주의 사정 때문에 착공이 지연된 상태에서 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물가 변동 증액분을 새로 계약을 해달라고 시공자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주장하면서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이행 보증서 그리고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제출을 이제 시공사가 하지 않으니까 바로 시공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사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사안에서 고등법원에서는 물가 변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시공사의 요청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가 변동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정당하면 계약이행 보증서나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 건축주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금액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공사 계약 금액이 확정이 돼야 그 공사 계약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약이행 보증서나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피고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규책 사유가 시공자에게 있다. 선급금 보증서나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공사가 규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청구를 법원은 이제 부정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그 중대하게 불합리한 그런 그 계약 내용은 무효화가 된다. 그 조항을 쓴 거죠. 그리고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진 않고 그 심리불속행 처리를 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 되면 판결에 이제 이유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그 고등법원의 그런 판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변동,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하게 인정이 된 겁니다. 유효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그런 시공사들이 건축주를 상대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을 증액해달라, 조정해달라라는 이런 요청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였지만 이제는 그게 유효가 될 수 있고 시공사는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을 건축주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새로 이제 나온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와 관련한 분쟁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물가 변동이 일어날 때, 물가 변동에 대한 그 금액을 조정할 때 그 조정과 관련해서 미리 좀 조정의 기준을 그 정교하게 정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하니까 물가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사실 그 디테일한 준비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물가 변동 요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건축주, 시공자 모두 물가 변동 증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원영섭 TV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